요즘 들어 돈이 부족하거나 재물이 빠져나가는 일만 반복된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는 재물운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의 달력 하나로도 재물운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력을 그냥 보기 편한 곳에 아무렇게나 걸어두시는데 이것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셔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선 달력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확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을 관장하고 우리의 계획과 목표를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달력이 집안의 기운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로서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현관을 기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기운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현관 정면이나 현관에서 보이는 벽면에 달력을 걸어두시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달력을 통해 시간의 기운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께서는 60년 넘게 장사를 하셨는데 사업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관 오른쪽 벽에 달력을 옮겨 걸고 나서 3개월 만에 큰 계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달력을 옮기고 나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현관 달력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현관에 달력을 둘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 보이는 정면 벽보다는 오른쪽이나 왼쪽 벽면이 더 좋습니다. 정면은 기운이 너무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관에서 오른쪽 벽면은 청룡의 자리로 여겨져서 발전과 성장의 운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현관에 달력을 둘 때는 신발장 위나 옆쪽이 좋은데 이는 매일 출입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달력을 보게 되어 하루의 계획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관 달력의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게 걸면 기운이 위로만 흘러가고 너무 낮게 걸면 들어오는 기운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성인 남자의 눈높이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현관에 거울이 있다면 달력과 거울이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달력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달력을 한 번 보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도 달력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의 기운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는 거실의 동쪽 벽면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청룡이 머무는 자리로 여겨지며 이곳에 달력을 두면 용의 기운을 받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거실 동쪽 벽에 달력을 걸어두시면 매일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발전과 성장의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 할머니께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시던 할머니께서 손자가 추천해서 거실 동쪽 벽에 달력을 옮겨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력을 옮기고 나서 2주 만에 10년 넘게 사지 않던 복권을 하나 사게 되었고 그 복권이 3등에 당첨되어
200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달력을 동쪽에 걸고 나서 뭔가 마음이 밝아지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대전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장사가 잘 안 되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실 동쪽 벽에 달력을 걸고 매일 아침 달력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하고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거실 동쪽에 달력을 둘 때는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좋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는 소파에서 달력이 잘 보이면 가족 모두가 같은 시간 의식을 공유하게 되어 화합이 증진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을 때 동쪽 벽의 달력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거실 동쪽 벽에는 달력과 함께 작은 식물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의 기운과 시간의 기운이 만나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운목이나 금전수 같은 식물이 달력과 잘 어울립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서 달력의 날짜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생활에 리듬감이 생깁니다. 거실 동쪽 달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려면 가족회의를 할 때 달력 앞에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가족 행사나 계획을 달력에 함께 표시하면서 이야기하시면 가족의 결속력도 강해지고 계획도 잘 실현됩니다. 셋째로 추천하는 곳은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책상에서 볼 수 있는 정면 벽이나 오른쪽 벽면에 달력을 두시면 학업운과 사업운이 함께 상승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할아버지께서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재 책상 정면 벽에 달력을 크게 걸고 시험 날짜들을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손자가 매일 달력을 보면서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달력이 손자에게 목표 의식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울산에 사시는 정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번 사업 계획이 흐지부지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무실 책상 옆 벽에 큰 달력을 걸고 중요한 업무 일정들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아들이 체계적으로 일하게 되면서 6개월 만에 매출이 50%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서재에 달력을 둘 때는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부나 업무 중간중간에 시간을 확인하면서 계획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력 옆에 목표나 계획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두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서재의 달력은 다른 곳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별로 계획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달력이면 더욱 좋습니다. 시험이나 중요한 일정을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두시면 목표 의식이 더욱 강해집니다. 서재 달력의 특별한 활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달성한 목표나 완료한 일은 파란 펜으로 체크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끼고 다음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도 됩니다. 월말에는 그 달에 이룬 것들을 달력을 보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엌의 식탁 근처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는 공간 근처에 달력이 있으면 가족의 화합과 함께 재물운도 증가합니다. 부엌은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곳에 시간을 관리하는 달력이 있으면 돈 관리도 잘 되게 됩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윤 할머니께서는 부엌 달력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가계부를 써본 적이 없으셔서 돈 관리가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엌 식탁 옆 벽에 달력을 걸고 시장 보는 날, 용돈 주는 날, 공과금 내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손자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달력에 돈 쓰는 날을 적어두니까 계획적으로 쓰게 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좋은 사례로는 전북 전주에 사시는 장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부엌 냉장고 옆에 달력을 걸고 가족들 생일과 기념일을 모두 표시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면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셨는데,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더욱 화목해지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의 용돈으로 하는 작은 투자도 잘 되기 시작해서 부업 소득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부엌 달력의 위치를 정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바로 위는 피하셔야 합니다. 불과 물의 기운이 달력의 종이 재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식탁에서 보이는 벽면이나 냉장고, 옆 벽면이 좋습니다. 특히 냉장고 옆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라 풍요로움의 기운이 있어서 달력과 잘 어울립니다. 부엌 달력에는 가족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돕니다. 또한 장 보는 날이나 특별한 요리를 할 날을 표시해 두시면 계획적인 살림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엌 달력을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날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그날이 되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전할 수 있어서 집안의 기운이 더욱 좋아집니다. 음식을 통한 사랑의 표현이 재물운까지 불러온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안방의 화장대 근처입니다. 화장대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곳으로 여성의 운을 관장한다고 여겨집니다. 이곳에 달력을 두시면 여성의 사회운과 인간관계운이 좋아집니다. 특히 기혼 여성의 경우 가정의 화목과 남편의 사업운에도 도움이 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께서는 화장대 달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화장을 별로 안 하셨는데 며느리가 화장대 옆에 작은 달력을 걸어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걸어두셨는데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으실 때마다 달력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날의 일정을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할 때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더 자신감 있게 대화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네 반장도 하게 되고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 할머니께서는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화장대 달력에 매일 아침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자라고 적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화장대 앞에 앉으면서 그 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6개월 후 동네에서 젊어 보이는 할머니로 소문이 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서 동네 사진관에서 하는 어르신 사진 모델 모집에 뽑혀서 용돈도 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화장대 달력은
거울과 마주보지 않는 위치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 옆이나 화장대 서랍 위쪽 벽면이 좋습니다. 이때 달력의 크기는 작은 탁상용이 적당합니다. 너무 큰 달력은 화장대의 아늑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화장대 달력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하러 가는 날, 친구들과 만나는 날, 특별한 외출을 하는 날 등을 미리 표시해 두시면 그날을 더욱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이 더욱 생기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랍 위쪽 벽면이 좋습니다. 이때 달력의 크기는 작은 탁상용이 적당합니다. 너무 큰 달력은 화장대의 아늑한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단 중간 벽면입니다. 복층집에 사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위치입니다. 계단은 상승의 기운을 상징하므로 이곳에 달력을 두시면 운이 계속 올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계단 중간 참에서 보이는 벽면에 달력을 걸어두시면 오르내릴 때마다 시간을 확인하게 되어 계획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베란다나 발코니의 안쪽 벽면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는 양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 달력을 두시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사광선이 달력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말리거나 식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달력을 두시면 생활의 리듬감도 생기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달력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너무 작은 달력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달력이 좋습니다. 대략 A4 용지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달력은 오히려 공간의 기운을 압박할 수 있고, 너무 작은 달력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재질면에서는 종이 달력이 가장 좋습니다. 종이는 자연 소재로서 기운의 흐름을 잘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재질의 달력보다는 종이 달력을 선택하시는 것이 풍수적으로 유리합니다. 달력의 색상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우울한 색상보다는 밝고 깔끔한 색상이 좋습니다. 흰색 바탕의 검은 글씨가 가장 무난하고 연한 파란색이나 연두색 계열도 좋습니다.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달력은 화의 기운이 강해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달력을 절대 두면 안 되는 장소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곳에 달력을 두시면 오히려 재물운이 막히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곳에 시간을 관장하는 달력을 두면 시간의 기운이 더러워지고 이는 곧 인생의 운이 막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변기가 보이는 곳에 달력을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침실의 침대 머리맡입니다. 잠자는 곳 바로 위나 머리맡에 달력을 두면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또한 달력의 각진 모서리가 침대를 향하면 날카로운 기운이 잠자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문 바로 정면입니다. 앞서 현관에 두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 보이는 정면 벽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달력에 막혀서 집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거울 바로 맞은편입니다. 거울과 달력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시간의 기운이 반사되어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약속이 어긋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쓰레기통 근처입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모이는 쓰레기통 근처에 달력을 두면 시간도 함께 버려지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시간 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달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선 달력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더러워진 달력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드러운 천으로 살짝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달력은 과감하게 교체하셔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는데도 작년 달력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맞지 않는 달력은 오히려 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반드시 새 달력으로 교체하시고 헌 달력은 감사한 마음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에 중요한 일정을 적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빨간 펜으로 특별한 날을 표시하거나 목표를 적어두시면 달력이 단순한 날짜 확인 도구가 아니라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것을 적어서 달력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달력의 풍수 효과를 높이려면 함께 두면 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화분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의 생명력이 달력의 시간 기운과 만나면 성장과 발전의 운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돈나무나 행운목 같은 식물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거울입니다. 앞서 달력과 거울이 마주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달력 옆이나 근처에 작은 손거울 정도를 두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때 거울은 달력을 직접 비추지 않는 각도로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계입니다. 달력과 시계가 함께 있으면 시간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너무 큰 시계나 소리가 시끄러운 시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도 달력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달력 근처에 꽃이나 새순이 나는 식물을 두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달력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이가 변색되거나 바래면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당한 그늘진 곳에 두시되 너무 어둡지 않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인 만큼 달력에 성취한 일들을 체크하거나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취감과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달력을 두시되 난방기구 바로 근처는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건조한 곳에 두면 종이가 바스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을 활용해서 재물운을 특별히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초에 그 달의 재정 목표를 달력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적으시되 너무 무리한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돈이 들어온 날에는 달력에 작은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재물 관리 능력도 향상됩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달력을 보면서 그 주의 계획을 세우고 달 마지막 날에는 그 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시간 관리 능력과 함께 재물 관리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달력 풍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달력 하나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력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말고 시간과 계획, 그리고 꿈을 담는 소중한 도구로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안의 달력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